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예비 중1 친구들과 함께 예비 중1 과정에서 중요한 반편성 배치고사를 대비하는 핵심 정리 시간을 두 강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중학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치르는 시험이 이거잖아요. 아마 예비 중1로서 조금 두근두근 기대하거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6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따라가야 할 마음 지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 6학년 1학기 때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총 9개의 챕터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각각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먼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비유하는 표현을 공부했고요. 또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이라든가 자료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발표할 수 있을까? 또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방법과 속담을 활용하여서 말하고 또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어가는 과정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글을 쓰는 활동들도 했고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읽어가는 활동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글쓰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 이미 했었던 그리고 또 읽어보았던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어요. 이렇게 펼쳐놓으니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정보들만 추려간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각 개별적인 내용에서 어떤 정보들 중요했는지 교재 내용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우리 아까 제시한 것처럼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선 우리가 좀 외워야 할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는 나를 항상 잘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줘. 아빠는 나의 천사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빠를 천사에 빗대어 표현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어떻게 글에 나타나는지 시나 소설 속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학습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제시한 이 비유하는 표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유법과 직유법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번 배치고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담아둡시다. 자, 우선 은유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요. A는 B다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선생님 제가 자매 중에서 언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니다 라고 한다면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왜요?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빗대는 표현이에요. 나는 언니라고 하는 건 사실인 거잖아. 그치? 나를 다른 대상에 빗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아빠는 천사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A는 B다 라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유법이 쓰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은유법은 A는 B다 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구나. 예로 나와 있는 건 내 마음은 호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시의 구절 이런 것도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유법이에요.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하여서 대상을 연결하는 빗댄 표현입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동요 알잖아?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했을 때 쟁반같이 둥근 달. 자, 지금 여기에서 원래 표현하려고 했었던 대상은 무엇일까요? 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달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쟁반 같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맞나요?
이때 뭐뭐 가치로 연결하여서 달이라고 하는 원래 표현하려는 대상을 쟁반이라고 하는 빗댄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경우는 직유법이 쓰였어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비유하는 표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과 이것을 빗댄 표현 사이에 유사성,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이 표현을 보자면 쟁반과 달의 공통점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이겠네요. 아까 말한 아빠는 천사야 라고 했을 때 아빠와 천사 모두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이미지가 공통점이겠네. 아, 대상들 간의 유사성이 있어야 빗대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비유하는 표현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항 출제가 되냐면요. 주로 은유법 혹은 직유법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기 쓰이고 있는 이 표현에서 달을 빗대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왔는지 물어본다든가 혹은 쟁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빗댄 표현이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을 정리하셔서 은유법과 직유법까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간추려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정보들을 쏙쏙쏙 추려가면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들을 학습했습니다. 우선 이야기라는 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발단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인물과 배경에 대해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개 부분은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전개도 공부하기도 하잖아. 이 전개도 할 때 이 전개는요. 펼쳐지는 걸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사건이 펼쳐지는 부분, 사건이 발생되고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전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절정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최고조에 이르는 긴장감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절정 부분이구나. 여러분들 가끔씩 친구들과 토닥토닥 다툴 때 점점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어. 긴장감이 가장 고조됐어.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절정 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결말 부분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 이 글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학습한 게 6학년 1학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 방법들을 확인해 봅시다. 우선 각 부분에서 어떤 게 중요한 사건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쿵 넘어진 내용에 대해서 글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나갈 때 나라는 주인공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세수는 어떻게 했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은 쿵 넘어진 사건과는 무관해.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은 아니구나. 그치?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요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사건에서 아침에 세수를 어떻게 했는지 등등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건 대부분 원인과 결과로 구성이 돼요. 내가 횡단보도를 가다가 앞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보지 못해서 쿵 넘어졌어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돌멩이를 보지 못한 게 원인이 되고 쿵 넘어지는 게 결과가 되잖아. 이런 원인과 결과는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요약할 때 매우 중요하게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막 나열되고 있을 땐 그 사건들을 하나로 좀 묶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오이를 먹었어. 나는 또 아침에 사과를 먹었어. 나는 또 아침에 토마토를 먹었어. 나는 아침에 자두를 먹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쭉 다 나열하면 요약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나는 아침에 채소와 과일을 먹었어 라고 하면 내용이 싹 요약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좀 보편화시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내는 것도 요약하기의 중요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많이 기출이 되었냐면 주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국어 파트에서 기출문제를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문항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내가 교과서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또 특별히 이야기를 간추리는 내용과 관련하여서 위의 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어. 이때 빈칸들에 들어갈 말들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글 내용을 요약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요. 이야기 우주호텔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네요.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매체를 활용하여서 발표를 잘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파트였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발표라고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와 관련하여서 문항이 출제된 적도 있었고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둡시다. 우선 공식적인 말하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해요.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듣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또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바닥만 보고 벽만 보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이니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해요 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저는 기출된 적이 있었어. 공식적인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써야 하나요? 라고 했다면 높임 표현이라고 빈칸 채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발표를 할 때요. 말로만 막 설명하게 되면 친구들이 집중해 듣다가도 주의가 흐트러진다던가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와 관련하여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매체 자료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항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나는 이러한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활용할 만한 좋은 매체 자료는 무엇일지 물어보는 문항 출제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매체 자료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선 처음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수량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작년에 피었었던 꽃과 그리고 현재 피고 있는 꽃을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게 된다면 아,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피었구나 라는 걸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만큼 변화했는지도 수치가 잘 느껴집니다. 이런 게 바로 표의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사진인데요. 사진은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또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대상을 한눈에 알아보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만 피는 꽃에 대해 소개하는 발표를 할 때 내가 실제 그 꽃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아, 저게 우리 동네에 많이 피는 꽃이구나 라는 걸 쉽게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도표인데요. 도표는 구체적인 숫자를 써가지고 표로 나타내는 걸 가리키잖아.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고요. 수량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고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몇천 개 아니면 몇천 개 각각 수치가 쓰이기도 하지만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숫자로만 구성된 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표하고 도표는 좀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대상의 수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품이 A 식품이야, B 식품이야 라고 하는 걸 각각 가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다 초등학교를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식품을 더 선호했는지 각각 몇 명의 학생들이 A 식품을, B 식품을 선호했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잘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음악이나 자막 같은 걸 넣게 되면 그 분위기도 잘 전달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댄스를 배우는 상황에서 내가 사진으로만 댄스를 배우긴 힘들 것 같아, 그치? 실제 움직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서 발표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도 보여주네? 관심 있네? 라고 해서 흥미를 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앞에 말한 이런 표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면 한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매체 자료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챕터의 경우에는요. 각각 매체 자료의 특성 잘 이해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특성,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문항도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에서 다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글을 읽다 보면 이야기 글도 있겠지만 주장과 근거가 담기는 주장하는 글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글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장하는 글인 논설문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나와 있는 것처럼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하지?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문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글을 읽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봐 라고 문항 출제됩니다. 자, 두 번째,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론 부분은 문제 상황을 보여줘 혹은 주장을 짤막하게 밝혀요. 그리고 나서 본론 부분에서는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 거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는 게 결론 부분에 담기게 될 겁니다. 이런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히는 게 방금 말한 서론 부분, 본론 부분은 근거를 보여주고 마지막 부분엔 요약과 주장을 강조한다라는 설명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한 문단을 제시한 다음에 이 부분은 논설문의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에 해당할지 물어보는 문항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 말하네? 서론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어. 본론 부분. 요약해주고 있네. 결론 부분이라고 나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래 보니까요.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근거로 나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도를 든다면 횡단보도로 가면 육교로 다니는 것보다 자전거로 다닐 땐 좀 편하니까 라고 뭔가 관련성이 있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주장과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 그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거라고 하는 건 주장을 잘 뒷받침하여서 주장이 설득력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 말도 안 돼 라고 하면 당연히 주장을 잘 뒷받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표현, 모호한 표현,
단정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냐면 이 나중에 고쳐쓰기라고 하는 파트도 공부를 했잖아, 2학기 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논설문들의 내용 중 이 문장은 왜 고쳐 써야 하니? 이런 것들이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선 모호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앞으로 길을 걸어갈 때 길거리에 보이는 쓰레기를 좀 줍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말을 쓰게 된다면 주관적이기도 하고 너무 단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논설문과는 적합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들이 있나,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해버리진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과 근거 반드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5번째 파트는 속담을 활용해요 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 파트 제목만 보더라도 내가 속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속담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연결하는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속담의 여러 가지 종류들, 속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속담을 사용하는 이유. 자, 속담을 활용하게 되면 내 생각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한 속담을 이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흥미가 생긴대요. 그리고 속담을 잘 제시하게 되면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왜? 속담이라고 하는 건 예로부터 가지고 온 보편적인 지혜와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내 생각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흥미있게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담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말할지 정하고 이 생각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걸 활용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옛날에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친구가 아닌 다른 비친구에게 옮겼는데 그 친구한테 옮겨간 그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내가 난처한 적이 있었어. 정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나 찌모야 라고 한다면 속담을 활용해서 더 좋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 각각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으로 반드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그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요. 기출 문제도 나와 있고 풀어볼 문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서 속담 다채롭게 확인해 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내용을 추론해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추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추론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서 다른 내용을 판단하는 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엄마 얼굴에서 이마에 뭔가 주름이 가 있어. 그리고 입이 웃고 있지 않아. 집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고개를 뭔가 이렇게 떨구고 있는 표정을 보내요. 그러면 이런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엄마가 뭔가 슬픈 일이 있었나? 화가 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었나? 라고 찾아내는 것. 이런 게 바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할까요? 추론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시된 것처럼 내용,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론이라는 방향을 활용해 보면 좋겠구나. 제시가 된 것처럼 내용을 추론하면서 어떻게 읽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야 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는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파악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보면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엄마의 저 표정은 옛날에 또 몇 번 본 적 있었는데 이런 경험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에 쓰이고 있는 다의어, 의미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고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목 이 윗부분을 가리키는 신체 일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 머리가 좋다 할 때는 머리에 있는 뇌의 기능이라는 뜻을 갖게 되겠지. 혹은 너 머리 잘랐네 라고 할 때는 이 머리카락을 가리킬 것이고요. 이 머리라는 말이 다이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동형어라고 하는 것은요. 형태는 동일한 단어, 하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 예를 들어서 배 할 때 이 배는 사람의 배도 되지만 먹는 배, 선박의 배도 되니까 이런 건 동형어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국어사전을 통해서 잘 이해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내용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끼리 묻고 답하면서 각각의 내용을 추론해 나가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글 속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하여 내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다음 판단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추론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잘 이해하고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 관련된 내용들도 문항으로 대부분 내용을 잘 읽었니? 라고 하는 정보를 잘 파악했니?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충실히 잘 읽는 것으로 초점 맞추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파트는요. 우리말을 가꾸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앞에서 공식적인 말하기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서 발표하는 내용, 그치?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서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활동과 연관 지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발표할 때 어떠한 상황으로 높임 표현 사용하고 또박또박 말해야 되고 이런 각각의 상황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시가 된 우리말 사용 실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라고 한 각각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조사할 내용을 생각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서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어.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실제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안 됐었던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어. 등등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 조사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운 다음에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하자.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찾아보고 내가 어떠한 내용을 발표할지 주제나 내용, 목적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제 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자. 이렇게 단계로 흘러가는구나. 자,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글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주제와 목적입니다. 내가 왜 조사하지? 내가 왜 글을 쓰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지. 지나치게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부모님 세대와 소통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선해보자 라고 한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어. 이렇게 목적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주장과 근거를 정해야 되겠네. 우리 이거 아까 공부했는데요.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공부했어. 그러면서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어야 해.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근거여야 해. 이런 내용들도 또 관련지어 문항이 출제될 수 있겠네요.
또한 제목을 정하고 글로 쓸 내용을 우리 앞에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 담겨야 하는지 공부했었죠. 서론은 문제 상황 보여줘야 돼. 그리고 본론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내용을 요약, 정리,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 라고 하는 각각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글을 써보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목적을 정하고 내가 어떤 주장 근거를 쓸 것인지를 간략하게 개요를 짠 다음에 글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글을 써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공부했었던 단원과도 관련시켜보자면 속담을 활용하여서 말하기도 하고 또 글을 써볼 수 있잖아. 우리말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서 활용할 만한 속담 선생님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여서 글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원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 지어서 연계되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8번째입니다. 인물의 삶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에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읽어나가는 내용이 8번째 파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물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떤 말을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봐야 해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 행동과 말이 왜 나온 것이지? 왜 그렇게 인물이 행동했지? 라고 하는 걸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적을 무찌르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적은 수의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나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치? 우리 나라의 어떤 백성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적을 무찌르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순신은 자신의 삶의 어떤 내용에서 나만 잘 살아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충성심을 지니고 있었어 라고 하는 충성이라는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는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도 떠올려 보고 인물과 자신의 삶을 비교를 해 보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말을 해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예로 들었었던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으니까 나도 개인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할 A가 있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 혹은 내가 또 다른 추구하는 가치로 B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과 좀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의 삶의 행적을 보여주는 글을 살짝 여러분들이 읽도록 만들 거고요.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챕터네요. 마음을 나누는 글을 써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혹은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고마움과 감사함 혹은 미안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 파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글을 어떻게 쓸지 방법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파악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반복했잖아.
글을 쓰거나 발표하거나 그 과정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계획을 세우는 거야.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주제나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하지 혹은 말을 해야 되지 혹은 글을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을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표현을 해야 한다. 나랑 굉장히 절친한 친구인지 아니면 우리 반 학급 선생님인지.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한다.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목과 짜임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또 글을 쓸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서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내가 이 글을 왜 쓰지라는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나누려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제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그 읽을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도 아마 학교에서 활동을 통해서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래서 이 편집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나누는 마음은 무엇이고 그 마음은 왜 생겼지?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 9개의 챕터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외워야 할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들만 다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적 표현, 바로 비유하는 표현에서 직유법과 은유법 각각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A는 B다, 은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라고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있구나. 여기서 원래 표현하려고 한 대상과 이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빗댄 표현을 연결시키는 것 중요해요. 이 대상들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빗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의 경우에는요. 매체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문항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읽었었던 도표나 표나 혹은 그림지도나 사진, 동영상 등의 매체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도 반드시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지? 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초점 맞추어서 내가 그러한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담진 않았지만 주장하는 글을 읽어나가며 주장과 근거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했고요. 마음을 나누는 글도 잘 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글쓰기 직접 활동을 하는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담겨있는 글들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교과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독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